안녕하세요. BMP 영상에 질문을 달아주시는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신한투자가 공매도 창구다라는 것과 이번에 외국인 증권사 거래원 수급은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수급 매매를 주력으로 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수급 매매로 유명하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한창구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메릴린치 등 빨간색 거래원 말고도 신한창구가 뜬다면은 그것도 외국인 수급으로 이제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시키죠. 그래서 HLB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신한창구에서도 수급이 잡히는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 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 듯 하는데요. 정리하자면은 외국인들은 신한창구를 사용해왔다. 그런데 HLB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이다. 그래서 신한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공매도 창구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신한창구로 외국인이 사고팔고를 많이 했는데 HLB는 외국인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가 더 많죠. 만약에 HLB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다면 신한창구에서도 매수가 잡혔을 텐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매도로 잡히는 것을 보고서 신한창구가 공매도 창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BMP가 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이제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외국인 수급이 잡히는 거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가, 의심과 걱정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좋은 건가 아닌 건가 라고 했을 때 답은 주가가 오르면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좀 다르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이제 나쁜 주식이 되고, 아무리 나쁜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오르면 좋은 주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엔젤 투자하듯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주식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에 투자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면 외국인이 사는구나 라고, 외국인이 좋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관점이라면은 외국인이 사는데 올랐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수급이 이제 들었는데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그냥 계속 샀습니다. 쭈루루루 계속 샀고 쭉 사서 지금 72,000주까지 채웠는데 여기 매도에서는 뜨지 않았으니까 보수적으로 최소한 한 3, 4만 주 정도는 매수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최대치는 뭐 72,000주죠. 역시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10시부터 골드만삭스가 등장했는데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BMP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쭉 올렸고, 여기에서 또 골드만삭스가 등장하면서부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HLB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2만 주, 7만 주, 요 합치면 30만 주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다시피 공매도가 대부분 외국이니까 쇼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봐도 여기 9만원을 이제 지지로 잡고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신한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외국인들이랑 좀 친한 것 같긴 해요. 신한이. 그래서 해외 법인, 신한금융투자가 있지만은 요건 신한은행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해외에 법인이나 지점은 있는데 업무가 이제 신한이 조금 더 깊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영업 대상화하는데 신한은행은 해외 법인 중 일부는 해당 지역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시중은행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시중은행처럼 스며들었다는 거죠. 다른 은행들은 해외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한은행은 해외의 현지인을 상대로 시중은행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가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마리아나 합법화와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전날이 장대 양봉 나오기 전날인데 나는 다음날 차트를 상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 12월 1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유엔 대마초 규제 완화 논의의 강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나가 대마초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든 거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리아나 농장에 있는 마리아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2일에 투표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왜 진행이 됐냐면요. 유엔 마약위원회가 자, 투표 전에는 대마초랑 대마초 수지를 마약 등급에 있었거든요. 자, 몇 등급이었냐? 4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 4를 뜻하게 됩니다. 라틴어 숫자인데요. 4. 그래서 마약 등급 4등급에서 제외하라는 거죠. WHO가
제외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엔에서도 투표를 개시해서 요거를 제외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바로 그 2일에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미국 시간이겠죠. 그래서 먼저 시차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한국 시간은 미국 워싱턴 DC보다 14시간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2월 3일이라도 미국은 12월 2일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차를 보면요, 한국 7시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이제 오전 내지 새벽이죠. 만약에 한국 점심시간이었다고 하면은 미국은 저녁입니다. 12월 3일 한국은, 미국은 12월 2일.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 시간 12월 2일에는 알 수가 없고요, 한국 시간 12월 3일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2일이 되니까.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료 소멸. 그러니까 그 이벤트 당일 결과를 알게 되는 아침까지 시세를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United Nations, UN이죠. Removes marijuana from most strict global drug category. 그러니까 이 드러그 캐테고리에서 제거했다라는 거죠, 마리화나를. 그러니까 한국 의료 대마 운동 본부에서도 조금 전 유엔 마약 위원회에서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죠, 찬성 27표, 반대 25, 과반수 찬성으로 WHO의 레커멘데이션 권고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는 더 이상 의료적 효능이 없는 물질도 아니고 대마는 마약이 아닙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유엔의 패널이 어프로브드 했다는 거죠, WHO의 레커멘데이션을. 그래서 마리화나를 그 4등급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한국의 5성만 막 상승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그 다른 뭐 주식, 미국 주식 ETF도 천정부지로 올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이제 많이 상승한 뭐 캐노피 그로스, 오로나 카나비스 이런 데가 53%, 188%, 틸레이도 5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5성 첨단 소재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마초 좀 찾아보니까 그 신체적 위에는 카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진단과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롱텀 이펙트를 보는 건데 이제 캐너버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마초라고도 불리고 마리화나라고도 불리고 영어로는 캐너버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위드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캐너버스가 바로 마리화나입니다. 그래서 5성 첨단 소재의 100% 자회사 이름도 카나비스 메디칼입니다. 요 카나비스가 바로 마리화나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고요. 2018년에 이제 카이스트랑 손잡고 여기는 이제 레크레이션용이 있고 의료용이 있는데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30억을 연구비를 투입해서 이 마리화나에서 이 칸나비노이드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겠죠. 그리고 또 이름 비슷하죠. 카나비스랑 칸나비노이드.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레크레이셔널 퍼포스로 사용할 경우에는 카나버스가 상대적으로 세이프 드러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과 다르게 실제로 그렇게 해로운 그 마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마냥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Lower Educational Achievement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카나비스는 낮은 학업 성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반인 사용할 수 없는 이제 불법이지만은 이게 마리화나가 합법인 국가에서 사는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하려면은 절대로 대마를 하게 놔두면 안 되겠죠. 공부를 잘 못하게 됩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마리화나가 왜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었냐? 바로 이제 바이든이 그 마리화나를 합법화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Nobody should be in jail for smoking marijuana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수혜주로 그동안 상승을 해왔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